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이 중국에 2천억 원 달러 추가 관세 보복을 확정지으면서 우리 증시가 또 한번 크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300선도 너무나 허무하게 내주고 말았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2시 30분에 기간의 막판 투매까지 참 다이나믹한 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제일로 문제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나라가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다음 주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는 포지션을 이야기해 드렸었죠.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으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앞지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정을 한번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큰 투매가 나오면서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엄청난 폭락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증시를 거스르면서 독고다이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밑으로 내려간 적은 너무너무나 많지만. 그리고 근본이 안 바뀌어 있습니다. 달러라던가 뭐 유가 이런 게 진정세가 됐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초 같은 경우에는 1098에서 1078까지 이런 사이클로 움직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앞자리가 1122입니다. 예, 한 60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역전쟁 때문에 이만큼 치솟았는데, 이 무역전쟁이라는 근본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증시는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허무한 게, 여기서 뭐 일주일간 이렇게 연속 상승해도 단 하루 이틀이면 모든 게 날아가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상승해도 한 달이면은 1년 동안 상승분을 다 반납하게 돼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증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한 날은 상당히 주의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 전략가, 그리고 반도체주 몰락,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9월 금리 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남북 경협주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개최된다고 하는데, 대북주, 남북 경협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참고로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이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서울에 배드민턴 대회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촬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미장이 열리지 않은 관계로, 예, 목요일 거까지밖에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도, 야간 선물이라던가 선물도 지금 자세히 잘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좀 빗나가는 얘기라던가 좀 아직 예측은 확실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이번 주 잠깐 조정을 줬지만 그래도 강합니다. 나스닥이 1.72%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우는 결국 상승으로 끝났어요. 이틀 연속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다우를 따라가서 코스피라던가 뭐 코스닥도 가느냐? 아닙니다. 우리 다우가 이렇게 상승으로 끝나도 우리 신흥국 증시인, 예, 코스피는 이번 주 아주 큰 하락으로 내려갔었죠. 다우는 지금 신고가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 신고가 뚫로 이쪽에서 좀 찌질찌질하다가 확 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미국은, 예, 브레이트 정말 강하죠. 아, 비스트롱.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스닥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죠? 예, 나스닥이 지금 반도체주하고 기술주가 무너지면서 약 이틀간 3% 가까운 투매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가 우르르 무너졌죠.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갈 때도 이렇게 잠깐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가고, 조정 갔다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러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조정을 줬다고 해도 나스닥은, 예, 뭐 또 신고가 갱신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얘네는 원래 정말 강한 놈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코스닥은 이제 제약주가 겨우 살아가지고 조금 올라왔더니 다시 또 때려버리고 정말 인정사정 볼 것이 없네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죠.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다우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기술주라던가 반도체주가 코스피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코스피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무너지면은 코스피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나스닥이 무너지면 코스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무너져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랑 쌍둥이처럼 같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종목이 뭡니까? 시총 1, 2위.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이 두 종목이 무너지면서 1% 가까이 내렸고 일주일 동안 상승분이 그냥 모두 다 나가리가 됐죠. 오늘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게 지지에서 올라와 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기관이 팔았고 기관이래.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샀습니다. 기관이 이만큼 샀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매수 주체가 누군지 좀 확인을 해보세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샀지만 기관이 엄청나게 샀어. 근데 그 산 기관 주체가 누구냐 보면은 여기 연기금일까? 아니요, 연기금은 별로예요. 그럼 국가일까? 국가도 별로예요. 그럼 어디지? 마사까? 금융투자가 오지게 많이 샀어요. 금투 같은 경우에는 단타성 매물이 되게 많은 놈들이라서 얘네가 이만큼 샀으면은 월요일날 시초가 잠깐 뿅 띄운 다음에 다 팔아치우고 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보세요. 얘네들이 이만큼 사고 그 다음날 다 튄 이런 단타의 흔적이 너무너무나 많은 놈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오히려 지수를 받쳐주면서 끌어올렸다 밑에서. 그러면 다음날 긴장 타세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텼지만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또 걔네예요. 짜자잔. 자, 또 모건스탠입니다. 모건스탠리에서 이번에 또 반도체가 고점이라고 하면서 특히 메모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 성장성이 또 둔화됐고 수요가 둔화되면서 또 안 좋다고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쓴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자국 팀키를 했죠. 자, 미국에다가 이번에 또 그런 보고서를 써서 이제 마이크론이라던가 기타 플래시 메모리 업체들 그냥 주가가 그냥 우수수수수 모기처럼 그냥 떨어져가지고 미국 증시, 미국의 나스닥 증시 폭락을 불러왔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과연 잘 버텼을까? 못 버텼죠. 못 버텨가지고 아까 어떻게 됐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1% 가까이 빠졌죠. 자, 근데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는 반도체 아직 고점 아닌데? 잠깐 조정 주고 또 가겠지. 막 이러면서 시장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맨날 뭐 역발상 투자 남들과 반대로 가야지 돈을 벌 수 있다 막 도서관 책 보고 혼자 자유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경기도 오산이고 그러다가 한 번에 깡통을 차는 거예요. 이미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뭐 이런 애들 안 오른 주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 쭉쭉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죠. 자, 하이닉스 이런 거 한번 보죠, 여러분. 하이닉스를 그냥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막 오르고 그러니까 쭉쭉 성장하고 있구만. 정말 좋은 주식이야. 이렇게 요 면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최근 3년 동안.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 이때 여러분 현대래. 하이닉스에서 도시바 인수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때 갑자기 이 매물대 5만원의 거대한 저항 매물대를 뚫고 나간 거지. 얘를 10년으로 보세요. 10년. 얘를 연봉을 켜놓고 10년으로 보세요. 얘는 12년, 무려 12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계속 갇혀 있었어요. 이 사이클을 넘지 못하고 2만원에서 4만원 이 사이클을 넘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던 주식이에요. 무려 12년. 12년 동안. 맞죠? 이거 아까 내가 세보니까 12던데.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왔지. 지금 또 여기서 고평가 논란이 되면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어떻게 된다? 또 12년 동안 찌질거리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DRAM 공급 부족이라던가 뭐라던가 뭐 그런 호황이 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거 올라왔다고 해도 자 2001년도에 원래 주가가 얼마였어요? 이 주가까지 지금 갈 수 있을까? 그것도 몰라요. 근데 시장에서 얘 고점이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안 계기잖아요.
회사에서 리포터나 이런 보고서 딱 써서 냈는데 사장이 다시 해와. 부장이 다시 해와. 과장이 이거 다시 정정해와.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하지. 아니 이거 아닌데요. 이거 괜찮은데 그냥 도장 찍어주시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외인과 기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 주가의 흐름이나 그런 거는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과 외인이 판단을 한 거지. 본인이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역발상 투자 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역발상 투자예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강좌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 여기 삼성 관련주들은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는 과연 상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액면 분할 하기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죠. 보통 액면 분할을 하면 3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2년 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모두가 다 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면 분할 이후에 액면 분할가 이상으로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시초가 이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런 질문을 해놨어요. 보면은 지금 전세 자금이라던가 내 결혼 자금이라던가 뭐 지금 있는데 2년 뒤에 나는 이 돈을 써야 된다. 전세 자금이든 결혼 자금이든 다 써야 된다. 근데 2년 안에 삼성전자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라던가 어디 카페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럼 내가 기관과 외인이면 그걸 보고 있으면은 2년 넘게 흔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거는 이때만 보는 거야. 삼성전자가 갤럭시 터지고도 여기 250만 원까지 갔다. 그것만 보시는 거죠. 자, 이건 물론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주가를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여기까지 115만 원에서 보통 150만 원까지 이때 10년 동안 찌질거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10년 동안 찌질거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6년 동안 찌질거렸어요. 150에서 이쪽에서 좀 더 여기서 찌질거리고 여기서 찌질거렸어요. 근데 이 찌질거렸던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최근에 올랐던 장이 너무 좋았던 이것만 보고 이쪽에다 그냥 때려버린 거죠. 삼성전자도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횡보를 했었는데 이거 2년 안에 이렇게 오르겠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다시 이렇게 찌질거리면은 넌 어떻게 할 것인데? 너 그 돈 유효기간이 있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래서 주식을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분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9일 아니면 8일 이렇게 오를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하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횡보하고 하락이 9개월이고 상승이 3개월인데, 이게 3개월 동안 연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찔끔찔끔 잠깐 상승해주고 그리고 또 다시 찌질거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5년 8월 26일인가? 예, 8월 26일 정도에도 이렇게 잠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8월 26일 딱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매들간 올랐던 적이 있어요. 찌질거리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때랑 똑같죠. 8월 말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 그때 참 이렇게 반등이 나왔느냐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결국 2000선까지 회복을 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쭉 추가 하락을 했죠. 추가 하락한 것처럼 잠깐 반등 나왔다고 해서 뭐 제약주 다시 들어가고 뭐 랠리가 시작될 거다, 그렇게 부푼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반대로 때려 받아버리면은 그 다음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점에서 물려버리면은.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중 관계가 지금 뭐 회복이 된 것도 아니고, 달러가 지금 뭐 내려온 것도 아니고, 원자재 내려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단지 뭐 해결 해소 기대감,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더 위로 올라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가 재선 때문에 11월 달 안까지 버티기만 하면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뾰로롱하고 좋아지면서 갑자기 극적 화해 모드로 간다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또 재선 때문에 여러분 막 11월 안에 종전 선언을 시킬 거라는 그런 경기도 오산 같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그거는 개인의 자유니 제가 뭐 어쩔 수 없지만, 반면에 여러분이 그 종전 선언이라던가 뭐라던가 뭐 11월 안에 안 되고 무역 전쟁도 계속 되면 어떡할 거예요? 시진핑이라던가 중국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사드 보복만 해도 몇 년을 가져갔는데, 얘네가 불과 트럼프 재선 때까지만 좀 깨갱거리다가 우리 극적인 화해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백기 들고 나올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을 때는
실패했을 때는 또 그 충격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실패하든 말든 11월 달 그 재선 그 순간에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얼마나 또 흔들릴까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솔직히 지금 앞으로 남은 3개월 아니 4개월 동안은 매매할 날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11월 달 최상의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은 주식에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본인이 행복회로 시나리오를 짜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물릴 때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11월 달까지만 버티면 이게 다시 올라올 거다라는 생각보다 11월 달에 그게 해소가 돼도 안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손절한 뒤에 그 종목이 날아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트레이딩이라던가 매매를 많이 해보시면은 자기가 최소 손절한 이후에 6개월 이상 그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1월 달에 매매를 했던 것만 봐도 상상인 클릭해 볼까요? 체결단가 24,000원. 지금 얼마인가요? 21,000원이에요. 제가 판 가격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화승인더 1650원. 지금 8,700원이죠. 티웨이홀딩스 4,625원. 3,425원. 예. 다 이런 식으로 내가 팔고 그 다음에 내려간 경우가 많지 올라간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라젠처럼 원상, 투상, 쓰리상 하면서 계속 막 기하학적으로 돌연변이 닌자거북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주식 한번 딱 잡아가지고 먹은 적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파니까 더 날라갔다.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 다음번에는 주식에 또 들어갔는데 수익을 줬는데도 안 챙겼어. 이거 좀 떨어지면 개미털기다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내 본절까지도 왔는데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탁 하고 있다가 갑자기 뿅 날아가는 게 아니라 쭉 추락해서 수익도 날리고 돈도 다 날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욕심도 줄여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휠라코리아 손절한 걸 보여줬잖아요. 자, 휠라코리아를 제가 4650원에 손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손절선을 한 4만원 정도로 잡았을 거라 생각이에요. 자, 지금 가격 38,500원. 예. 잭필드 가격보다 약간 400원 싸네요. 잭필드 아시는 분 있으려나? 아무튼 여러분 이 손절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가격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저항대라던가 가격대가 있잖아요. 휠라코리아 잠깐 보죠. 휠라코리아를 차트로 봐도 보면 아는데 얘 어제도 올랐었어요. 되게 강한 종목이었죠. 어제도 막 5% 오르고 막 그랬는데 제가 매수한 가격이 42,250원. 저는 여기서 신고가 돌파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고 때려 맞았다. 해서 이쪽에서 잘랐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제가 자르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이빨이 아파서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과 치료하기 전에 수익이었다가 치과 치료 받고 오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던졌다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이거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잘랐다고 했는데 그 뒤로 어때요? 그 뒤로 이 위를 뚫은 적이 없어요. 그 위를 뚫은 적도 없고 친 적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랑 사막 콘덴서랑 좀 비슷한 성격도 있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 호가창이 되게 얇아서 좀 던질 수도 없어요. 던질 수도 없는데 그때 그나마 45,000원 때는 그나마 좀 사주는 물량이 있어서 이때 던졌는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런 거 막 차트 보면서 생각을 하면은 얘를 보면은 4만원대를 지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보고 손절선을 여기로 잡고 그 다음에 이게 돌파는 이 정도로 잡자 막 이렇게 막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한순간 더 빨라야 됩니다. 더 빨라야 돼 여러분. 4만원 딱 가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투매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그냥 쑥 빠져버려요. 그냥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투매가 나와서 더 빠져가지고 내가 4만원 이전에 던지면 한 3, 4% 손실인데 4만원 때부터 갑자기 투매가 막 6%, 5% 이렇게 나가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아닌 것 같다고요? DA 테크놀로지인가? DA 테크놀로지가 DHP 코리아. 얘 봐봐요. 얘 이거 지지해줄 것처럼 보이다가 지지 안 해주니까 바로 투매 나와가지고
VI 걸리고 얘 10% 내렸잖아요. 여기 보통 보면 양봉의 절반 지지해주나 안 해주나 막 이런 거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잠깐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냥 한 명이 팍 던졌어. 던지니까 그냥 마이너스 10%까지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지지 저항이 있을 때 지지 되기 전에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던지는 게 나아요. 얘가 팔고 나서 올라갈 거보다 내가 여기서 큰 손실을 안 보는 방법, 그걸 생각하세요. 개인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100만원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들어가. 근데 다른 종목 들어갔는데 분명히 수익이었어. 손실로 근데 변해. 근데 손실로 변하면은 여기서 던져줘야 되는데 이거 던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얘 어떻게든 좀 수익으로 빠져나가야지 하다가 이게 손절을 늦추다가 손실이 더 커져서 결국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 다음에 나중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얘보다 더 좋은 종목 있으면 그놈을 가서 하면 되죠. 얘로 했으면은 얘를 계속 참았으면은 5만원에서 10만원 벌고 나왔지만 다른 종목 들어가서 훨씬 더 큰 수익을 해서 그 달의 수익으로 마무리했죠. 여기서 마무리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또 욕심을 부리다가 여기서 또 때려 맞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얻었던 수익을 그 달에 지키고 마무리를 했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장 초반에 잘하다가 막판에 그냥 다 홀딩해서 날려먹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손절을 할 때 자기가 얻은 수익의 반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로 하시고 내가 수익을 봤으면은 그래 은행 이자보다 더 먹었으면은 그 달은 그걸로 된 거야. 오메데토 해피버스 투유 하면서 그냥 좋아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겁니다. 이번 달 얼마였었는데 아깝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수익 자체를 그냥 좋아하시고 있으세요. 장도 안 좋은데. 자,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사마콘덴스 아까 휠라코리아랑 얘랑 비슷하다라는 게 이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이쪽에서 찌질 거리지 이 위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 아까 걔랑 얘랑 데칼코마니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 그러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악재가 있었죠? 얘 사마콘덴서의 자회사, 사마전자라던가 뭐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악재가 뜨니까 얘가 지주사 개념으로 해서 같이 빠져버렸고 지금은 주가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저 휠라코리아도 저러고 있다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52주 신고가의 반대말은 뭐다? 상투, 역사적 신고가에 물려서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에서 노는 종목은 빨리 던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개파락 한번 제대로 맞으면은 내가 이달에 얻었던 수익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어요. 한 방에. 내가 2%에서 손절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2% 손절하려는 그 구간에서 갑자기 투매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0%로 직행할 수도 있으니까 던질 땐 남보다 더 빠르게 던져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일본의 지진이라던가 뭐 태풍 때문에 지금 일본 관련 LCC 관련주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면 얼마나 수익을 못 챙기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TA홀딩스를 올해 사서 올해 월초에 사가지고 올해 월초가 아니라 연초에 사가지고 계속 홀딩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왜 올랐나요? 자,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을 코스피에 상장을 한대요. 티웨이 항공. 그래서 티웨이 항공을 상장을 해서 뭐 이쪽에서 비행기도 더 사고 그 자금으로 좀 더 사업을 확대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3,000원짜리, 3,600원짜리 주식이 2배 올라가지고 7,200원까지 갔어요. 근데 7,200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지지를 해주거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쓱 하고 스무스하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상장 전보다 훨씬 더 주가가 내려갔어요. 여러분이 이 주식을 1년 가져간다. 연말까지 무조건 가져간다. 이 생각을 했으면 정말 안 된 거죠. 여기서 50% 가까이 올랐을 때 이제 던져야지 이게 아니라 수익을 100% 봐야지 딱 했으면 여기서 던졌을까요? 아니야. 얘는 연말까지 무조건 가져간다. 왜? 내가 생각하기에는 6월 7일날 오펙 회의가 있다. 자, 그럼 이쪽에서 석유를 또 증산하겠지. 증산하고 그 다음에 또 추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2월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앞으로 항공주는 쭉쭉쭉쭉쭉쭉 쭉 올라갈 거야 했는데 너랑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게 이렇게 많이 내린 게 다른 항공주보다 얘가 제일로 많이 내렸어요. 왜 많이 내리냐면은 티웨이 항공이라는 게 수요 예측에 실패를 해서 12,200원. 이게 원래 수요 예측가가 얼마였냐면 16,000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기관 투자자들한테 외면받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외면받아가지고 12,000원까지 내려갔어요. 하지만 이 12,000원을 상장 후에 단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원대도 다 깨져버렸죠. 예. 만원대 잘 깨지고 올라왔죠. 그래도 지금 매우 안 좋아요. 수급도 안 좋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의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다 빠져나가고 올릴 수가 있지, 지금으로서는 힘들죠. 그리고 항공주의 가장 필수가 뭡니까? 이 환율과 유가입니다. 이건 몇 번 얘기했지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왜 유가가 40불까지 내려간지 알아요? 40불이 아니라 20불도 한번 찍었었죠. 20불 때도. 그때는 미국의 세일가스라고 있습니다. 세일. SALE. 예, 세일가스라고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한 이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이제 사우디하고 얘네하고 이제 붙는 거예요. 산유국이랑 vs 미국이 이제 붙는데, 사우디 쪽에서는 얘네가 지금 자꾸 가격을 내리면서 파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지네도 가격을 내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세일가스 원료의 가격이 55달러예요. 원가가. 그래서 60불 이상으로 가야지 자기네부야 이익인데, 사우디 쪽에서는 얘네를 그냥 죽이려고 55불 이하로도 막 내리면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뭐 세일가스 업체가 뭐 도산하고 뭐 그러고 하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자, 오펙 감산을 해서 니네 산유국끼리 이제 감산해서 석유 생산량을 줄이자. 그럼 유가가 올라가니까 해서 줄였고, 미국 세일가스 업체도 막 저렇게 막 버티면서 발광하다가 막 도산하고 그런 업체가 줄줄이 생기니까 우리도 이제 생산량을 좀 조정하겠다 해서 지금 밴드가 60불에서 70불 이 사이를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또 이란 제재를 하면서 또 이게 70불을 또 깨고 올라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역 전쟁을 하면은 여러분, 어디가 가장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진짜 주식 공부하면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공부한 게 참 진짜 놀랍습니다. 자, 옛날에는 미국이 가장 석유를 수입을 많이 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 중국입니다. 예. 중국인데 이 유가가 오르면서 또 그 돈을 달러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두바이든 뭐든 저거 다 할 때 달러라던가 위안화 저라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은 미국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또 달러 가격이 오르고, 중국 쪽에서는 위안화 절하가 돼버리니까 이 석유 자체를 안 사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찌 됐어요? 70불이 넘던 유가가 또 다시 내려왔어요. 67불로 짜자잔하고. 그리고 반대로 또 환율은 올라가죠. 예. 그래서 환율과 유가가 정말 중요한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만큼 올라가가지고 좀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2017년도에 LCC 관련 항공주들은 정말 호실적으로 연중 최고치까지 올랐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달러도 물론 약달러였지만 기름값이 40달러대였어요. 40달러대였는데 지금 60에서 70이라. 그러면은 내년 2018년도에는 당연히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내려가죠. 다음 분기도 2분기에도 또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분기 3분기도 비슷하겠죠. 네, 3분기 때를 생각을 해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이라던가 9월달이라던가 3분기 뭐가 있었어요? 예, 설날이래, 죄송. 추석. 예, 추석이 있는데 이게 휴가도 안 쓰고 10일간 쉴 수 있어가지고 항공권이 정말 잘 팔렸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5일밖에 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수요 감소도 있고, 지금 또 뭐가 있죠? 예, 지진이라던가 태풍이라던가 그게 불어가지고 오사카 가는 비행기가 12일까지 운항이 중단이 됐어요. 전 지금 큰일 난 게 다음 주에 지금 일본 배드민턴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취소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지금 또 엔화도 올랐어요. 900원대인 엔화도 오르고,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감소되고 이쪽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솔직히 4일 쉰다고 여행 수요 감소 그거에서 뭐 내려갈 거 그런 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이 뉴스를 하나 갖다가 공매도 애들이 때려버리면은 그냥 작살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악재가 있었죠. 무슨 악재가 있었죠? 아니, 국토부는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저는 이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위치를 항공기에 넣어가지고 운송했다고 90억의 과징금을 낸대요. 지난주에 제주항공에서 국내에 화물 서비스를 진출한다고 하면서 이제 비행기에 화물을 실어가지고 배달 서비스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얘네가 뭐 스마트워치 그거 280만원어치 그거 배송한다고 과징금을 90억 때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과징금 90억이 웃긴 게 뭐냐면은,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줄 알아요? 그 조현아 씨 때문에 사건 터지고 과징금이 얼마 나왔어요? 아니, 과징금이 60억 원 나왔는데 여기는, 응? 여기는 뭐 면허 취소한다 뭐 한다 해놓고서 60억 원 놔주고 뭐 봐주고 그랬는데, 제주항공은 뭐 야 시계 하나 나르고 시계 하나 나르고 과징금 90억이고, 여기는 뭐 별의별 사건 다 터지고 외국인 이사가 이쪽에서 등기 이사 돼 있는데 뭐 면허 취소도 안 하고 봐주고, 뭐 청년 실업을 위해서 봐주고, 그리고 과징금도 60억밖에 안 되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국토부도 이거 되게 문제가 전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코멘트를 6월달 전에 5월달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거는 6월달 초까지는 보통 항공주가 오르고, 왜냐면은 6월달에 8월달에 가는 티켓을 미리 티켓팅 해놓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보통 6월달까지는 항공주가 잘 오르고 그 다음부터서는 찌질찌질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다가 추석 기점을 해서 잠깐 뿅 올리고 뭐 또 찌질찌질 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6월 달에는 무조건 탈출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고, 진짜 주가가 진짜 이거 와, TE홀딩스 다시 볼게요. TE홀딩스가 딱 주가가 여기서 촥 내려가는데, 야, 이런 거 했으면 진짜 죽었죠. 이쪽에서 사가지고 연말까지 끌고 간다란 그런 안일한 발상, 이게 연말까지 가면 10,000원은 가 있겠지, 그런 안일한 발상 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이거 상장할 때, TA항공을 상장할 때, 뭐, 참 좋은 레저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가 16,000원에 상장하는 게 정상이다, 뭐, 이딴 식으로 해놨는데, 진에어라던가, 다른 항공사는 쏙 빼놓고, 얘네만 이렇게 비교해서 그 상장가를 높여서 하려고 했다는 게, 참, 어리석었습니다. 덕분에 주가는, 상장 전으로 더 돌아갔고, 이만큼 빠졌죠. 그래서 티웨이 쪽은 지금 중국 노선이 아니라 일본 노선도 가장 많아가지고 좀 힘들어 보여요. 티웨이 힘들어 보여. 근데 물론 몇 년 뒤에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유가가 뭐 다시 또 급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환율이 진정세가 되면 항공주 쪽에서도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모두 투어가 오랜만에 양봉을 뽑으면서 10%가 올랐었죠. 좀 그래서 솔직히 이쪽에서 반등이 딱 나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일본 태풍이 오고 모으면서 그냥 쑥 빠지길래, 야, 이 새끼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코멘트 했지만, 꽃보다 남자라던가 요즘 혼밥 쪽이라던가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패키지 여행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하나 투어하고 모두 투어는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다시 급락이 찾아왔죠. 여행 수요가 많아도 얘네는 이제 패키지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꽃보다 할배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네가 이번 주에 이번 주 이렇게 다 크게 오르길래, AP 시스템처럼 반등이 나오는 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AP 시스템도 얘기를 했지만 얘는 2주 이상 안 갈 것 같다, 그래서 난 못 들어가겠다 했는데, 여기서 쭉 오르더니 이번 주 펴 떨어졌는데, 이런 것도 아니었어. 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쫙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좀 들어가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태풍 뉴스 난 거 보고, 아씨, 태풍 지진에다 저거 하면 분명히 저 뉴스 같다, 그냥 빼버리처럼 빼버리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빼버리는 거 보고, 안 좋은 거를 진짜 상상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매도가 개인이 안 되니까. 참 미쳐버립니다. 자,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으면은 IPO로 해서 신규에 상장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잘 가고 그랬었죠. 크라운제가라던가 뭐 혜태제가 뭐 이런 애들이 신규 상장했을 경우에는 정말 잘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IPO 좀 시장이 시들시들해졌어요. 아까 TA항공처럼 롯데정보통신도 신규로 상장을 했지만 여기 처음에 이만큼 올랐어도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죠. 그래도 얘는 좀 올라오지만 TA항공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수요예측 실패로 계속 내려가는데, 요즘에 IPO 주식들이 다 그래요. 코스닥, 코스피 새로 신규 상장한 주식이 생각보다 안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이번에 어떤 주식이었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IPO 공모가도 뻥튀기 하는 증권사도 되게 많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A라는 회사에서 공모가가 뭐 2만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2만원보다 더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상장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이게 폭락이 나온 그런 주식도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종목이 잘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 IPO로 이제 신규 상장된 주식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이 안 좋으면 원래 그런 쪽으로 투심이 쏠리고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또 바뀌었어요. 그렇게 요즘에는 잘 가기보다는 그냥 꽂아 내리는 경우가 지금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원자재가 지금 가격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유주하고 배터리주를 보시면은 삼성전기라던가 뭐 그런 애들이 지금 갑자기 올라온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리튬 이온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왜?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리게 됐죠. 하지만 지금 S-오일이라던가 뭐 LG화학이라던가 이 화학이나 정유주는 지금 주가가 내리고 있죠. 왜? 유가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경제 마진이 약화돼서 석유화학 제품들이 지금 부진하고 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뉴스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게 오르면 이게 수혜고 저게 내리면 저게 악재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이 또 한 번 시세를 줬었죠. 왜? 이번에 또 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또 개최한다는 그 뜻에. 근데 이제는 철도주하고 뭐 그런 쪽이 가는 게 아니라 뭐 식품이라던가 뭐 이상한 쪽이 가대요. 저는 보니까 뭐 산림부라던가 뭐 그쪽에서 이제 먹거리 쪽 이제 또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남북 정상회담하는데 뭐 참석한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가 있던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너무 기하학적으로 오르고 이런 주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시세 잠깐 줬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월말, 이번 달 월말에 그 재료 소멸로 또 팍 치고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하TI라던가 뭐 이런 철도주는 이제 반응도 없어요. 이 반응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좀 지지해주다가 그냥 휙 빠져버리면 끝장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종전선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 2명이서 국적기 우리 거 같이 타가지고 미국 같이 가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합시다. 짝짝짝 뭐 합주기가 됩시다. 짝짝짝이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뭐 비핵화라던가 뭐라던가 진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트럼프가 뭐 그거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발전이 없어요. 솔직히 이번에 만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쓰레기 종목 중 하나인 네이처셀이 이렇게 상한가를 2번 갔는데 이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는 옛날에 코데지 컴바인처럼 빤스 회사를 뭐 20만원 넘게 올렸던 그런 회사처럼 지금 이게 쪽쪽쪽쪽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꼭지에서 물리면 그 다음에 끝장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올리는 건지 이슈도 없고 그냥 장난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거 매매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대표이사가 구속됐는데 그 다음에 잘못하다 상폐되면 여러분 주식 인상 끝나요. 자, 그리고 또 연기금이 지금 주식 대여를 해서 얼마나 수익을 올렸나에 대해서 지금 공개가 됐는데 전 솔직히 요즘 연기금이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연기금 요즘 사고 있는 거 보고 와, 얘네들이 욕을 하니까 이만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이제 연기금 자금본부 위원장이 9월달에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좀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뉴스에 나온 게 보면은 공매도에 이 돈을 빌려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연기금에는 가이드라인이 있대요. 연기금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손절매가 몇 프로 되면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반대 매매가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서 얘네가 이 A라는 종목이 있으면 A라는 종목이 이게 자기네가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 30%까지 간다. 그럼 여기서 그냥 자동으로 던지게 손절매가 되게 돼 있대요. 근데 얘네가 주식을 공매도하게 놔줘서 주식 대여를 했어서 공매도 세력한테 이 주식을 빌려주고 공매도 세력은 주식을 던져가지고 자기가 주식도 샀지만 주식을 던져가지고 밑으로 주가를 낮추고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국민연금의 손절선에 닿게 되면은 국민연금은 손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던지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따위밖에 안 나오는 거였군요. 수수께끼가 풀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선진국에서는 이런 뭐 우정사업본부라던가 국민연금 뭐 국민이 세금을 내 가지고 하는 기업이 주식 투자를 하면은
그거 갖다가 공매도를 칠 수 있게 대차를 해주는 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디 뭐 A 카페, B 카페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 국민연금이 대차를 해주는 게 맞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가가 더 내리기 때문에 주가를 더 싸게 사서 싸게 사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훨씬 더 좋고 뭐 이득이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걔네들 공매도 알바 같아요. 걔네들 뭐 매매하고 뭐 그런 계좌를 보지 않는 이상 저는 걔네들 그냥 알바 같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나 뭐 공매도를 지지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왜냐면은 내가 당장 주식을 사서 내일 당장 10%가 오르면은 아싸 좋구나 가오리하지. 내가 당장 주식을 사서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를 찍으면 와 주식이 이만큼 내렸네, 와 싸게 더 살 수 있어서 좋아,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방에도 베팅을 할 수 있다, 우리도 공매도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10% 내렸으면 아싸 10% 벌었네 이러고 있지. 누가 10% 내렸다고 와 싼 주식을 더 모을 수 있어 이래요. 우리 주식 자금은 한정돼 있잖아요. 뭐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이제 학교 보내기 전에, 대학교 보내기 전에 조금 종잣돈 모아놔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뭐 그러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은 못 믿겠어. 그리고 걔네들 알바 같기도 하고, 뭐 시장을 선동하는 뭐 댓글 알바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 댓글 쓴 거를 여러분 뭐 그 카페 같은 데 보면은 그 다시 보기가 있거든요. 그분이 쓴 댓글 이게 검색하기 뭐 그런 거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조선주라던가 뭐 석유화학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주하고 중공업 플랜트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조선주나 중공업 플랜트 10년 가져간 사람들 망했죠. 이런 거 들고 가는 사람들 무조건 망했죠. 이거 얼마인데? 43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7,000원이에요. 이렇게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10년 전에 막 쓴 글이 아니라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웃겨요. 어떤 분들이 막 질문을 하잖아요. 조선주하고 지금 플랜트주 이게 불렸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막 TTTT 이러면서 막 이거 글 써놓으면 그 사람이 답글을 다 나왔어. 조선과 플랜트는 우리 국내 산업 1위, 우리나라가 절대로 밀리지 않는 산업 중 1위입니다. 지금은 단지 지나가는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바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회사의 가치를 믿으세요. 뭐 이딴 식으로 찬양글을 막 써놓은 거야. 찬양글을 써놓고 10년이 지나서 지금 주가가 저렇게 막 7,000원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주에 물려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딱 이렇게 또 글이 또 올라와 있잖아 말이야. 이렇게 딱 글이 올라오면 얘가 답글을 뭐라고 써준 줄 알아? 시제의 트렌드하고 방향을 읽으셨어야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고유가에서 저유가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트렌드를 못 읽으시다니 참 어리석기 그지없군요. 주식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새끼가 그렇게 딱 글을 써놓은 거 보고, 댓글 써놓은 거 보고, 이 새끼 뭐 선동 알바인가? 뭐 지가 1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뭐 네가 뭐 홀딩하고 주가를 뭐 내릴 때마다 더 사야 된다고 지가 그렇게 글을 써놓고, 10년 뒤에는 뭐 시대 트렌드를 못 읽는 사람 막 하면서 막 비꼬고 있는 거 보고, 이런 애들이 또 국민연금 주식 대여 해줘야 되고 그거는 좋은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커뮤니티마다 이렇게 선동 알바가 되게 많이 숨어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이 아니에요. 걔네는 뭐 계좌 까가지고 보여준 것도 없잖아요. 매매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그냥 국가 선동 알바 뭐 그런 애들 아니까 솔직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주식 커뮤니티 같은 데는 하루에도 알바들 막 스팸 댓글이라던가 뭐 이상한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요. 저도 유튜브 댓글이 이제 구독자가 4만이 되니까 어떻다. 하루에도 이 스팸 광고 댓글과 어그로 끄는 댓글이 한 500개에서 400개 정도 이렇게 매일 달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알바가 진짜 많고 믿을 수 있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남들을 그렇게 쉽게 믿어서도 안 되고, 요즘 제가 스트리밍만 해도 막 일부러 애들이 뭐 해외 선물 안 하십니까? 해외 선물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면서 홍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 다 알바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쪽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채팅창에다 그렇게 쳐놓는 거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응? 그리고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주식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식 고수라던가 내가 주식을 배울 때는 내 돈 한 2, 300만 원 주고 그 사람이 매매하는 걸 직접 돈 주고 봤어요.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단 몇 분 만에 300만 원 날리는 걸 봤어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장 끝나기 전에 어떻게 역전을 해가지고 이 300만 원 손절한 거를 뭐 360만 원으로 결국 그날 60만 원 수익으로 끝내는 걸 보고, 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아, 이렇게도 돈 벌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직접 봤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는데 저는 돈을 한 2, 300 이렇게 쓰고 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스트리밍 할 때 게임하지 말고 매매하는 거나 좀 보여주세요. 매매하는 거 나도 좀 보고 배우게. 나는 그렇게 고수분들 이런 거 볼 때 돈 쓰고 내 돈 쓰고 내가 탈 거 다 하면서 돈을 주고 봤는데 그런 걸 공짜로 보시려는 분들 망합니다. 난 물론 돈을 준다고 해서 그런 거 매매하는 거 보여주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법니까?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손절해야 될 때도 손절 뭐 수수료 손절도 돈 아까워서 그분들 못 할 텐데 본인은 돈 100원도 안 쓰고 공짜로 보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수익 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 스트리밍 하면서 막 사람들이 아, 왜 게임을 해요? 주식 좀 하지 라고 하는데 게임을 해야 돼요. 게임을 하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낫겠다. 자, 그냥 제가 방송을 뭐 봐봐. 3월 달부터서 이렇게 스트리밍 해가지고 제가 뭐 유튜브라던가 트위치에서 받은 돈인데 봐봐요. 그냥 일상 방송하면은 어때요? 6만 원, 9만 원, 8만 원, 8만 원 하면 이거 세금 떼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3월부터서 8월 달까지 다 번 돈이 100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안 됩니다. 후원 받은 돈이. 그래도 28만 원, 30만 원 받았네. 받았네가 아니라 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 3일 빼고 이번 달이나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3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에서 5시간 동안 방송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날 먹은 음식이 기본적으로 거의 2만 원 정도였어요. 도미노 피자라던가 미스터 피자 그리고 탕수육 뭐 이런 거 다 먹고 했는데 식비만 따져도 마이너스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뭐가 들어간다. 이 하드디스크라던가 뭐 그런 걸 또 사야 돼가지고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일상 방송을 할 경우에는 이만큼밖에 안 난다는 거. 이만큼밖에 후원이나 뭐 이런 게 안 들어오는데 게임 방송이나 뭐 딴 거라면은 좀 젊은 층이라던가 좀 젊은 층이 들어와서 단돈 1,000원이든 100원이라도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 근데 이 주식 방송이나 이쪽은 여러분 파이가 되게 작아요. 한 예로 여러분 국민연금이나 이번에 공매도 폐지 반대라던가 뭐 이런 거 청원한 거 그 청와대에 넘어간 줄 알아요? 공매도 청원이나 뭐 그런 거 해봤자 사인이 그게 20만 명이 넘어야지 국회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사인 해봤자 10만도 안 차요. 지금 국민연금 청원 받는데 2만인가 3만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식 커뮤니티 막 10년 넘은데 웬만한 데 봐도 회원수가 10만이 안 돼요. 그리고 10만 넘은 데도 있어요. 10만 넘은 데는 뭐냐면은 아까처럼 댓글 알바 하는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임유한 씨 옛날에 임유한의 드랍십이다라는 옛날 당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라던가 뭐 댓글 이런 거 광고 댓글 하는 애들 자르고 그리고 또 다음에 휴먼 계정을 다 자르니까 거기 회원수가 50만 명이었는데 갑자기 30만 명으로 척 추락했어요. 그래서 주식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무나 다 가입할 수 있고 광고 댓글도 그냥 다 올릴 수 있게 해놔요. 왜냐면은 그 광고 봇들이 맨날 가입해가지고 회원수가 이렇게 쫙쫙쫙쫙쫙쫙쫙쫙 오르니까 이거 갖다가 좀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보통 다른 같은 데 보면은 가입 인사 붙어서 막 막아놓고 막 그러는데 이쪽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광고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죠. 광고 댓글부터 시작해서 광고가 얼마 이렇게 돼 있어서 주식 커뮤니티 그 회원수도 되게 뻥튀기 돼 있고 그리고 왜냐면 하루 카운터를 보세요. 여기서 20만 명이 찍혀있는데 하루 온 사람이 10,000명도 안 돼. 그런 것처럼 이 주식이 파이가 되게 적습니다. 제가 유튜브 지금 주식 관련해서는 구독자가 가장 많은데 이 구독자가 4만이라고 해봤자 그냥 온라인 인구의 거의 이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게 끝이에요. 이 컨텐츠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거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거는 주식 영상이 아니라 일상 영상이거든요. 이런 거 해야지 조회수 100만이 넘고 뭐 그러지. 주식 영상은 뭐 잘해봐야 뭐 1만, 2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유튜브 인기 영상이라던가 뭐 그런데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금전적인 걸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려도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2,500만 원 정도 썼어요. 이런 거 몇 번이나 보여줬죠. 뭐 좀 질릴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막 몇 천만 원어치 막 이거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장비가 여러분 컴퓨터가 한대 막 300만 원이고 그래요. 근데
막 그러잖아요. 네, 요즘 뭐 스트리밍에 와가지고 누구는 뭐 주식 방송 그거 하니까 라이브 하니까 시청자가 뭐 1000명 넘었다 뭐 하면서 막 뭐라고 막 비교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시청자가 500명 이상 들어가면은 컴퓨터를 두 대를 연결해서 해야 돼요. 두 대로 해서 하나는 송출하고 하나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컴퓨터가 두 대면 얼마야? 3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시청자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컴퓨터도 아니고, 지금 이걸로 해서 제가 뭐 리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료 회원을 모집하거나 뭐 그래서 경제적으로 얻는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시청자가 많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데 방 들어가 봐요. 그런데 방 들어가서 여러분, 그거 시청자만 많지 거기서 뭐 후원해주거나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고, 내가 정보를 습득해서 내가 뭐 재테크식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주식에 물려 있어서 그런 거 상담하려고 하는 거지. 그 스트리머를 돈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지, 절대 그 스트리머가 뭐 재미있고 아니면은 뭐 친근하고 뭐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방송을 켜봐요. 몇 명 보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려고 그 사람을 보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이 뭐 인기 있거나 재밌거나 뭐 그래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여러분을 역이용해서 VIP 아니면 뭐 카톡 대화방, 뭐 카톡 서비스 이런 걸로 추천주 뭐 해서 여러분한테 사기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공짜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로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잡아먹히고 먹힙니다. 그래서 그럼 뭐 유료 리딩이나 뭐 그런 거 들었다가 뭐 패가 망신했어요. 그런 분들은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그런 거 공짜로 뭐 하려고 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쓴 돈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뭐 광고 업체에서 광고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주식 영상을 중간에 하다가 강제 광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스킵이 안 되는 그 회사에서 보내준 거. 그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거 하면서 매달 몇백만 원씩 내 돈이 계속 나가는데, 내가 주식으로 지금 주식을 해서 번 돈이 그쪽으로 다 쓰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제가 지금 한 몇 달 뒤에 뭐 병원에서 수술하고 아니면은 뭐 입원하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지금 버는 것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주식으로 번 돈을 갖다 여기다 또 써버리면은 모르겠어요. 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이거를 뭐 폐쇄시키고 가만히 놔둔다, 그러기에는 그동안 해온 게 참 아깝네요.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올렸는데, 돈은커녕 계속 돈만 나가니까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어쩌다 이 이야기까지 왔지. 공매도 이야기하다 끓이다. 공매도 알바. 아무튼 여러분, 주식시장은 알바 천국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출판사 보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 뭐 때문에 올랐죠? 아기상어 뚜루뚜루 하면서 그 주제가가 외국에서 인기가 있으면서 이게 쓰잘데기 없이 올랐습니다. 이런 주식이 예전에 웅진 싱크빅이랑 얘네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이 잘 팔리고 뭐 외국에서 인기다 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는 솔직히 별로 실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단기 과열에 걸렸어요. 투자 경고 종목에도 됐고. 그리고 출판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하향세죠. 출판업이 웅진 싱크빅이라던가 아니면은 예림당,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가 있는데,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가가 8,000원에서 15,7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예림당의 본질은 출판사지만 뭐 때문에 올랐다? 얘 같은 경우에는 TV홀딩스의 지분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얘의 지금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대표이사가 예전에 그 은퇴하신 분으로 나 누구였더라? 아무튼 나씨 그 할아버지로 바뀌어가지고 좀 그렇던데, 주가도 이것도 보세요. TA항공 그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어. 8,0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랐는데, 가만히 놔뒀으면 지금 이 7,000원 보게 생긴 거예요. 수익 줬을 때 챙겨야 됩니다. 수익 줬을 때 못 챙기면 안 돼요. 기간 외인 수급 있다라고 홀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기간 외인이 15,000원에서 샀으면은 얘는 절대 손실 안 본다. 15,000원 이상에서 샀으면은 15,000원 이상에서 팔지, 이거 절대 안 뺄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관과 외에는 선물로도 공매로도 주식 대여 서비스로도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얘네 분명히 다 10,000원 이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지금 20% 이상 샀죠. 지분율이 20 몇 프로예요, 외국인 지분율이. 그럼 여러분 이것만 보면, 와, 얘네 여기 다 물려있으니까 언젠가 한번 시세 주겠지. 시세 주겠지. 뭐 계속 사네 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로스컷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로스콘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 입장을 막 생각하면 얘네 바본가 왜 이렇게 주식을 못해 올려가지고 팔아야지 왜 여기서 팔아 했는데 얘네는 매집해온 기간이 여러분이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고 이거는 여러분 호가가 짧고 소형주라서 주식 유통수도 별로 없어서 만주만 던져도 3%까지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출판 사업이나 이런 관련주는 조심해야 돼요. 주식 발행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수급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수급 믿고 이런 거 홀딩하면 여러분 뒤집니다 진짜. 그리고 5G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5G 관련해서 여기 강좌도 제가 올렸었는데 5G. 근데 5G 이거 위에서 여러분 잘못 물리면은 6G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6G.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2월 1일인가 뭐 사업자 선정하고 뭐하고 나온다는데 솔직히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게 느리기도 하고. 이게 뭐 더 간다고 해봤자 얼마나 더 가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관련주의 몰락 9월 증시의 향방은 자,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거 항공주들은 유가와 환율에 매우 민감한 종목입니다. 항공주들은 저유가 당시에 실적이 정말 최고조였기 때문에 내년 분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도 이번에는 기간이 짧죠. 지난번에 10일, 이번에는 5일.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서 일본 노선도 중단이 되었고 눈에 보이는 악재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악재가 많다. 그리고 2번 남북경협주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남북과 북한 우리 뭐 진전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비핵화 로드맵이고 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종종 뭐 월드컵 같이 하자 뭐 지금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도 뭐 별로 그렇게 지금 좋아하는 거 아니고 지금은 현재 별다른 기대감도 없고 남한과 북한이 둘이 만난다고 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참여국이 다 같이 뭉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종전선언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뭐 달라지는 게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 이미 휴전해서 뭐 서로 싸우고 있나요? 안 싸우잖아. 자, 3번 추석 전과 후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FOMC 회의가 추석과 맞물려 있습니다. 투심이 매우 약해요. 추석 전에. 그리고 세계 증시가 금리 인상 때문에 같이 흔들리면은 우린 추석 끝난 다음에 거대한 투매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럴 때는 현금 확보 후에 관망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은 멘트가 뭐다 항상 똑같죠. 자, 위에 보시는 디지털킹.net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블로그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제 블로그 포스팅 밑에 여기 뭐 파워링크 광고 같은 게 있습니다. 광고 다 클릭하실 필요 없이 하나만 클릭해 주세요. 하나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조회수 보통 주식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만 단위가 나오는데 만 단위가 나오면 이걸 보고 한 명이라도 클릭해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일주일에 클릭을 안 하는 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영상을 보고 단 한 명도 클릭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유튜브 광고 스킵이고 유튜브 광고도 여러분 스킵 안 하고 좀 끝까지 좀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마 스트리밍이 있을 예정이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자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